자, FS 라이트박스요. 이 사이트가 그 매뉴얼 페이지다. 요거까지 말씀드렸고요. 얘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별도의 CSS는 없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검색해서 CDN으로 걸었고요. 그래서 FS 라이트박스 CDN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타고 들어갔어요. 3.0.9 버전이 최신이죠. 그걸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방법은 아까 그 매뉴얼 사이트 보면서 파악을 한 겁니다. 일단 가장 쉬운 걸로는요, 링크를 거시면 돼요. 링크 안에는 그림이 있건 버튼이 있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링크의 주소를 그림으로 거세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FS 라이트박스라는 속성을 주고 값은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를 실행했을 때 이게 헬로로 바뀌었죠? 이걸 클릭하면 링크로 걸린 주소가 이렇게 떠요. 이게 다예요, 얘는. 근데 보통 이런 거 만들 때는 이제 이미지를 조금 작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본이 나오게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죠. 자, 그럼 또 다른 사용 방법은 없냐? 자,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링크 3개를 준비했는데요. FS 라이트박스에 전부 똑같은 값을 줬습니다. 자, 일단 1, 2, 3 서로 다르게 값을 주면요. 하나, 둘, 셋. 끝나요, 이렇게. 근데 똑같은 값을 주면요. 양옆에 화살표가 생겨요. 값을 똑같이 갖는 애들끼리 그룹으로 묶여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주소를 걸고요. FS 라이트박스 단어는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링크 주소를 뭘 걸었냐면은 유튜브에서 유튜브 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건 겁니다. 요거죠. 그럼 클릭했을 때 그 영상이 떠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은 수업 영상 올려놓은 거 하나를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영상 올릴 때 퍼가기를 허용할지 안 할지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올리는 사람이. 이거 영상 올린 사람이 이거 퍼가기 허용을 안 했으면은 못 퍼와요. 자, 처음에 예제에 있는 걸로 한번 다시 걸어볼게요. 클릭했을 때 나오죠. 자, 그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영상 주소 쭉 보다 보면요, 물음표 v equal하고서 들어가는 이상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영상 코드거든요. 유튜브 사용자 매뉴얼을 보면은 유튜브 이미지 퍼오는 법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공통적으로 img.youtube.com vi고요. 요 사이에다가 영상 코드를 그대로 넣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에 따라서 영상 그 미리 보기 이미지를 퍼올 수 있어요. 파일 이름에 따라서 그림 해석 크기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고해상도 썸네일, 해상도 이게 제일 크죠? 네. 맥스 RESD 디폴트, 요게 이제 가장 품질이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로 걸면은
이렇게 영상에 대한 미리 보기 이미지를 퍼올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유튜브 영상 걸면서 FS 라이트박스의 값을 똑같이 걸면은 영상도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재생 중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아까 첫 번째 영상이 재생 중인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을 또 틀면은 영상 두 개가 겹치겠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는 거 쓰시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자, 여기 이제 FS 라이트박스 기능이었고요. 꽤 많이들 쓰시는 게 자바스크립트, 사이드바, 플러그인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jQuery는 일단 제끼고요. 스티키 사이드바 얘를 한번 볼게요. 샘플이 어디 없을까? 데모를 찾아야 되는데 데모가 안 나오네요. 아, 베이직 이그젠플 요거 한번 봐볼게요. 아, 이렇게 왼쪽에 고정되어 있는 요거 만드는 건가 봐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네, 요런 거 만들어주는 애 같네요. 원했던 건 이게 아니고요. 요번에 얘 한번 볼게요. jQuery라고 되어 있는 건 일단 다 걸르고 있습니다. 원했던 게 요 기능. 보통 모바일 같은 데서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도 직접 만드는 케이스 거의 없어요. 이그젠플 앤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열리거나 좋은데요 이거. 각종 옵션이 있나봐요. 유즈 슬라이딩 서브 메뉴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키고 안 키고에 따라서 아 이렇게 이거는 좀 별로네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 포지션이 위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 메뉴 이거는 밑에서 올라오는 메뉴 뭐 이런 거를 이제 써가면서 이건 어떻게 만들지 여기 도큐멘테이션이라고 돼 있는 문서 보면서 코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나를 이제 내 걸로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삽질이 들어가요. 자, 다음 플러그인은 이제 글라이드라고 하는 플러그인이고요. 글라이드 JS라고 하면은 이제 나오는 플러그인인데요. 이런 거 만들어냅니다. 네, 도큐멘트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샘플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남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그 샘플이 어디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다 익혀야 돼요.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이미지 꽉 채운 상태에서 제가
이게 스텝 1이고 이게 스텝 2구나. 네, 최종 완성 버전 보여드릴게요. 네,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지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HTML 태그 구조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한하는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요만큼이 이제 슬라이드 영역 전체 크기를 제어할 컨테이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영역. 요 안에 들어가는 페이지는 이제 div 태그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 안에는 그림이 들어가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들어가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맘먹으면 여기를 영상으로 집어넣고 영상 슬라이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다음 버튼하고 현재 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그 동그라미들 있죠. 그건데 얘네들은 필요 없으면 빼셔도 돼요. 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HTML만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주구장창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CSS로 전체 여백을 좀 없애줬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더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은 가로축으로 100% 가득 채우고요. 높이가 VH라고 하는 거는 뷰포트 웨이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현재 브라우저 화면 높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50VH로 바꾸면 화면 상에서 딱 반에 차는 거죠.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요 이전 버튼이나 현재 페이지 위치 같은 땡땡이들 삐져나가는 거는 미리 잘라놨습니다. 이걸 주면은 삐져나가는 게 지금 다 보이는 거고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은 삐져나간 애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스크롤이 안 되죠. 포지션에 대해서 상대좌표 줬다라는 거는 여기서 나중에 절대좌표 쓸 거다라는 거고요. 이 글라이더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CSS 관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자, 요 안에 이제 글라이더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div, 그 div 안에 있는 그림, 전부 다 가로, 세로 높이 100%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글라이더 컨테이너 영역에 맞게 100%로 나오게끔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뉴얼을 참고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걸었는데요. 한 번에 보여질 아이템 개수 한 개씩, 한 페이지에 한 개씩 보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트, 얘는 아까 그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페이지 위치를 표시할 동그라미들, 얘를 표시해줄 박스를 지정해주면 돼요. 드래그 웨이블 페일스, 드래그 하지 말아라. 얘를 true로 주면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돼요. 자, 리와인드, 끝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allows, 좌우 방향 화살표를 의미하는 CSS 클래스를 적용하면은 얘네들을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가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이 클래스를 찾아서 클릭 이벤트를 걸어준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버튼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요 단계에서 작업이 요게 끝이에요. 여기서 제가 아까 오버플로우 히든 걸었던 거 잠깐 빼볼게요. 네, 그럼 땡땡이들이 그림 밖에 나와 있고요. 버튼도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밖에 삐져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기 때문에 안 나간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SS 관여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스텝 2로 갑니다.
자, 글라이더 프리브랑 글라이더 넥스트라고 제가 버튼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얘네가 아까 보셨다시피 화면 밖에 삐져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를 찾았어요. 이전 다음 버튼, 아까 제가 만든 버튼 태그인데 글라이더 프리브랑 글라이더 넥스트란 요 버튼 클래스를 갖고요. 자, 글라이더 프리브랑 글라이더 넥스트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습니다. 절대좌표죠. 근데 아까 미리 부모한테 포지션에 대한 상대좌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준으로 좌표를 잡을 거예요. 일단 둘 다 똑같이 레프트 30픽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0픽셀, 위에서 아래로 50%.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0픽셀,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50% 되는 지점에 버튼의 왼쪽 꼭지점 상단에 이렇게 맞춰질 거라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Y로 마이너스 50%. 탑은 부모 기준으로 50%지만 트랜스폼은 자기 기준으로 50%예요. 그래서 자기 사이즈 기준으로 마이너스 50%니까 위로 반만큼 올라가겠죠. 50%만큼 위로 옮겼으니까요. 글자 색깔, 글자 크기, Z 인덱스 이렇게 주면은 네, 버튼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버튼 두 개를 전부 한꺼번에 배치를 한 거니까 당연히 하나는 제대로 위치가 안 맞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라이더 넥스트만 이전 말고 다음만 레프트 오토, 라이트 30픽셀, 오른쪽에서 아래로 30,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30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는 나머지 가득.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버튼을 이렇게 빼놨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네도 화면 밖에 삐져나가 있었잖아요. 포지션 앱솔루트, Z 인덱스. 왼쪽에서 50%. 그러면 왼쪽에서 딱 50% 되는 지점에 왼쪽 꼭지점 이렇게 닿는 거죠. 이번에는 트랜슬레이트 X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절반만큼 이쪽으로 당긴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들어오죠. 보통 30픽셀, 아래에서 위로 30픽셀 위치. 그러니까 가로축으로는 중앙을 맞추고 세로축으로는 한 요쯤 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에다 이렇게 버튼 배치했는데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 색깔이 좀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찍었어요. 요 동그라미가 이제 의미하는 게 점 글라이더 닷. 여기에 배경 색깔이 지금 회색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애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로 지금 강조 표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더 닷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만 재정의했습니다. 글라이더 닷이고 액티브를 갖고 있는 클래스만 백그라운드 컬러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경 색깔을 이렇게 처리한 거죠. 슬라이더 종류는 얘가 제일 쉬워요. 근데 얘가 조금 단점이 슬라이더가 맨 끝에까지 도착하면은 맨 처음으로 다시 가진 않아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슬라이더 플러그인이라고 검색하면은 이거는 검색되는 게 특히 많아요. 얘가 되게 효과가 끝내주는데 얘는 유료예요. 프리미엄 붙으면 유료더라고요. 자, 심플 JS 이미지 슬라이더. 얘는 데모가, 여기 데모 있네요. 보통 데모를 보면서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보는 거죠. 뭐지?
이건 거의 뭔지 못 알아보겠네요. 어메이징 슬라이더? 별로 쓰잘데기 없는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서 패스. 네, 글라이더랑 이미지 슬라이더로 검색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미지 슬라이딩의 원래 이름이 이제 캐러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탐색을 해보는 거죠. 스와이퍼. 얘는 부분적으로 되네요. 네, 뭐 굉장히 많은 데서 쓰고 있대요. 데모를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는. 아, 이게 데모구나. 아까 효과가 되게 많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스와이퍼는 괜찮은 것 같아요. OWL 캐러셀 2. 얘도 한때 되게 유명했던 애예요. 데모스, 베이직.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한번 골라볼게요. 간격이 서로 다를 수도 있나봐요. 슬릭 슬라이더. 뭐 이렇게 있고, 아이템 슬라이더, YMP 갤러리.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시간 내셔서 한번 어떤 것들인지 탐색을 좀 해보시면은 꽤 많은 것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렇게 마지막 6번 예제는 사이즈가 좀 커요.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스위트 알럿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매번 쓰는 라이브러리예요. 뭐냐면은 혹시 요런 팝업창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알럿 창이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알럿 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라이브러리의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자, 타이틀하고 지금 당장은 뭐 CSS는 안 쓰이고요. 이 라이브러리도 기본적으로 스타일 시트 파일 하나랑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배포를 합니다. 플러그인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요, 뭐 문법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코드 하나를 일종의 템플릿처럼 여기시면 돼요.
자, 버튼 6개 놨고요. 6개한테 클릭 이벤트 걸었습니다. 명색이 팝업창이니까 버튼 누를 때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버튼 6개 있고요.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이에요. 스위트 알럿이라서 클래스 이름이 줄여서 SWAL이에요. 그냥 new 해갖고 객체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좀 투박해요. 이렇게 뜹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되게 확대를 많이 해놔서 그런 거고요. 원래 사이즈는 요겁니다. 자, 그럼 사용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두 번째 버튼입니다. 제목, 내용,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Success Warning, Info, Question, Error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와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지금은 버튼 누를 때 확인 버튼밖에 안 나오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생성자 파라미터를 주는 게 아니라 객체 만들 때 파라미터가 JSON 하나고요. JSON으로 이제 옵션들을 나열을 해요. 타이틀, 제목인데 HTML 태그를 쓸 수 있습니다. HTML, 메시지 내용입니다. HTML 태그를 쓸 수 있습니다. 아이콘은 아이콘 종류고요. 일단 요거 3개만 먼저 볼까요? 이렇게요. 빨간색으로 나왔죠. 여기에 제가 내용을 HTML이라고 넣고서 BR 태그 줄바꿈을 넣었잖아요. 내용을 표시할 때 쓸 수 있는 옵션이 텍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차이를 한번 볼게요. 텍스트는 HTML 태그가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근데 내용을 HTML이라고 바꾸면 그 태그가 작동을 해요. 줄바꿈을 했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아이콘 종류. 그 다음에 그 다음 옵션 Show Close 버튼 True 요겁니다. Show Confirm 버튼 텍스트 확인 버튼에 표시될 문구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인 버튼은 OK라고 떠요. 근데 여기에 제가 Confirm 버튼 텍스트를 확인으로 바꿨죠. 확인이라고 나와요. Confirm 버튼 컬러 버튼 색상이에요. 색상이 약간 빨간색으로 나왔고요. Show Cancel 버튼 취소 없잖아요. Show Cancel 버튼 True로 하면 취소 버튼이 같이 나와요. 요거는 취소 버튼 문구랑 취소 버튼 색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슬슬 고민이 되는 게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New로 만드는 게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객체는 어떤 메서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tn이고 btn 뒤에 .den을 붙였으니까 btn을 안 가져가면 아까 요만큼이 btn이었잖아요. 이 뒤에다가 메서드 호출을 연달아 붙여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버튼이에요. btn 탑 좀 전에 본 거죠. btn 탑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요. 그 뒤에 den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den 메서드는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될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클릭 이벤트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거를 한번 로그로 찍어봤어요. 왜냐면은 저게 무슨 값인지 저도 모르니까 로그로 찍어서 먼저 확인을 한 거예요. 자, 누르면은
is confirmed true, is denied failed, is dismissed fails, value true. 이런 값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no도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값들이 바뀌어요. 한 번 더 해봤어요. 이번에는 화면 빈 곳을 클릭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비슷하게 가는데 마지막에 dismiss만 백드롭으로 바뀌어요. 아이고. 자, 이게 OK, 얘는 취소, 얘는 화면 빈 공간. 그럼 이제 요 값을 가지고 무슨 차이지를 찾아야죠. 일단 첫 번째로 is confirmed가 true로 들어오면 OK를 눌렀을 때다. 그렇지 않은데 dismiss가 캔슬이면 취소 눌렀을 때, 그리고 백드롭일 때는 화면 빈 공간을 눌렀을 때구나. 이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버튼 또 보면은 dismiss가 백드롭 내지는 캔슬, 확인 버튼 눌렀을 때는 value가 true예요. 그래서 result.value가 있으면 확인 버튼을 눌렀구나 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result.dismiss가 캔슬이면 취소 눌렀다. 여기서는 화면 빈 공간을 눌렀을 때는 아무 처리도 안 했으니까 그냥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버튼에 대한 후속 처리까지 사용을 하셔야 될 때는 이 코드를 이제 기본 템플릿으로 쓰신 다음에 이 if문 안에 내용만 각자 바꾸시면 될 거예요. 자, 나머지입니다. 타이틀 집어넣고 텍스트 집어넣고요. 이미지 정보를 넣어줘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 이미지들은 아이콘 대신에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기 아이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콘 자리에 이미지가 들어가요. 자, 위드스, 팝업 가로 넓이, 패딩, 여백도 있고요. 백그라운드, 배경 속성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경을 그림으로 걸었거든요. CSS 백그라운드 속성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하고 HTML 보시면은 클래스 걸었잖아요. 이 클래스는 CSS 위에 걸어놓은 거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기교를 많이 부린 팝업이에요. 이게 요즘은 이런 거 안 뜨는데 한 5, 6년 전쯤에 사이트 이런 거 되게 유행했어요. 사이트 딱 들어가면은 다짜고짜 이런 팝업 나와서 여기서 로그인 창 바로 나오는. 로그인을 안 하면 그 사이트 못 들어가게끔 하는 사이트들 되게 많았어요. 그때 저도 외주받았던 사이트가 이런 디자인을 고수해갖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가입하기 싫어서 그 사이트 안 쓸 것 같은데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이트 망했어요. 뭐 어쨌건 이품은 장땡이죠. 그 글라이드에서 사용된 거를 제외하고 여기 사진들은 다 직접 찍은 겁니다. 유튜브 썸네일은 아니고요. 이런 거 직접 다 찍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5번 예제까지 실습 완성하시면 되고요. 내일 차트하고 이제 마지막 AJAX라고 하는, 사실 퍼블리싱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AJAX를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퍼블리싱에선 굉장한 강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AJAX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일종의 그 교착점이에요. 내일 AJAX 부분 정리해서 3개월차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네, 40분까지는 자리 지켜주세요.